자, 동그라미 1 손익계정의 마감입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손익계정은 한 회계연도의 영업성과를 나타내므로 다음 연도에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정 잔액을 역분기하여 0으로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손익계산서는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쭉 적은 게 손익계산서래요. 이익이 얼마 나왔다. 근데 이걸 0으로 만들어 주려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0으로 만들 거면요 수익 마이너스 수익 같은 금액, 비용 플러스 비용, 이렇게 하면은요 수익이 발생을 했다가요 수익을 없애주니까는 0이 될 거예요. 비용이 먼저 발생을 했다가 비용을 다시 더해줌으로써 0이 될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비용은 어차피 내가 쓰는 거라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건데 그만큼을 안 썼다라고 다시 바꿔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0으로 만들고 이 와중에 여기서 발생한 내용들을 이쪽 이익잉여금에 갖다가 붓는 형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없어진대요. 역분기한다는 게 우리 뭐 플러스를 해서 얼마 금액을 만들었으면 마이너스로 똑같은 금액을 거꾸로 분기하는 걸 역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분기를 통해서 수익도 없애주고요. 그리고 뭐죠? 비용도 없애줍니다. 분계가 만약에 A 100원, B 100원 이렇게 나왔다면 역분계는 B를 반대로 갖고 오고 A를 반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B를 반대로 갖고 오니까 B 100원, A 100원 이렇게 하면은 A는 생겼다가 이쪽으로 와서 없어지게 돼서 없어지는 거고요. B도 생겼다가 이쪽으로 와서 없어지게 돼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손익계산서는 없애준다. 자,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집합손익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분계. 집합손익은 그냥 하나의 바구니를 갖고 와가지고 비용 다 거기다 거꾸로 때려 담는 거예요. 비용을 거꾸로 때려 담고 수익도 거꾸로 해서 때려 담은 다음에 그 안에 집합손익이라는 바구니를 딱 보니까는 얼마가 남았네요. 그게 나오는 게 우리가 저 이익금액인 거고요. 얘인 거고요. 얘를 어디다 갖다 집어넣는다? 여기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쪽에다가 갖다가 집어넣게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재무상태표의 계정의 마감입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어떤 작업이라고요? 우리 통장 2월 하는 작업이에요. 통장 어디 갔죠? 통장 어디 갔죠? 통장 없어졌네요. 자, 통장을 기존에 쓰던 통장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을 새로운 통장에다가 우리 최초 잔액으로 넘겨준다. 차기 2월, 전기 2월이란 말은 차기는 다음 기로 2월 넘깁니다 라는 뜻이고요. 전기 2월은요 전기로부터 넘어왔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진 않고 있습니다. 페이지 226페이지 사례로 보는 재무제표 작성은 한번 보기만 하세요. 자, 우리 이제 재무제표 쉽게 읽는 법 챕터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32페이지 펴주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면서 짱구 패션이 운영을 하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어떤 거였죠? 우리 지겹겠지만 지겨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5가지 있는 거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재무상태표. 일정한 시점에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 회사에서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표가 손익계산서. 세 번째는요, 우리 그때 잠깐 이름만 불러주고 인사했던 애예요. 누구요? 우리 발생주의라서, 회계는 발생주의라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발생주의로 만드는데 그래도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은 해야 되지 않겠니? 현금 흐름표. 그리고요,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이쪽 자본 쪽에 너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에 이 밑에 있는 5개의 대지저금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첫 번째 대지저금통 자본금, 두 번째 대지저금통 자본잉여금,
세 번째 대지 저금통 자본 조정. 얘네는 주주와의 거래라서 자본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대지 저금통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내가 지금 돈을 번 거 같은데, 느낌상 돈은 번 거 같은데 그거 지금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너가 돈을 조금 벌었다고 기뻐하지 말고, 돈을 조금 잃었다고 또 손해를 봤다고 슬퍼하지 마. 어차피 지금 그거는 너에게 큰 의미가 없어. 가장 대표적인 게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를 12월 30일 날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본 금액이죠. 난 지금 그거 바로 팔 생각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팔리면 팔리는 거지 팔라고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단기 차익을 노리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들 아직 손익계산서에 가서 바로 벌었다고 보고하지 말고 일단 여기에 뭐 하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다섯 번째 우리 이익연금 나오죠. 이익연금은 다시 세 가지, 이 돼지저금통 안에 세 가지 파트로 구분돼 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법에서 너 이거 함부로 쓰지 마. 여기 일단은 너나 왜? 너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 빌려온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부채, 은행에서 빌려오거나 뭐 회사에 투자를 받으면서 부채로 갖고 온 금액들. 너 돈 다 빼서 네 거 원래 돈 다 가져가면은 이 남의 돈 갖고만 장사하는 거네. 회사가 더 망하면은 오히려 남의 돈을 다 까먹는 거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얘는 너네 회사에 돈 빌려주는, 얘는 너네 회사 이래라 저래라 경영할 권리도 없어. 그냥 회사 망하면 얘네는 돈 잃게 돼. 그래서 얘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적립금 같은 경우는 법정 적립금에 들어간다. 두 번째, 임의 적립금. 법에서 정하지 않았다 그래도 너가 계획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쓰기 위해서 적금 같은 걸 들어놔. 적금 같은 걸 들어놔서 우리 여기다가 뭐 하나, 뭐가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 빚이 많이 있습니다. 빚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미리 모아서 이 돈만큼을 모아놓는 거. 채무를 줄이기 위한 적립금이다 해서 감채기금 적립금. 아니면요, 나 뭐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 그냥 다 갖다 쓰면은 우리끼리 주주라고 해서 얼씨구나 돈 많이 벌었다 이거 다 너나 갖자 하면은 회사에 남는 돈이 없으니까는 그런 것들을 일단은 여기 파티션 안에 돈을 넣어놨다가 우리 내년에 사업을 확장하는 데 쓰자. 사업 확장 적립금. 이러한 것들로 이름을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임의로 돈을 쌓아놓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당기순이익들이 돈을 1년 동안 벌었으면은 아직 배당을 가져가지도 않았고요. 주주들끼리 법정 적립금에 쌓아놓지도 않았고요. 임의 적립금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아직 처분되지 않은 이익여금, 올해의 이익여금, 지금까지 누적된 이익여금, 이것들을 모아놓는 게 이익여금 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자본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익여금, 얘네들이 1년 동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싶어요. 다른 애들은 웬만하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1년 동안 흐름이 보이는데 얘네는 안 보여요. 그래서 얘네를 보여주는 표가 뭐다? 바로 네 번째 재무제표인 자본의 변동을 보여주는 표다 해서 자본 변동표입니다. 얘네는요 1월 1일 현재의 자본금, 1월 1일 현재의 자본잉여금, 1월 1일 현재 자본조정, 마찬가지로 1월 1일 현재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1월 1일 현재 이익잉여금에서 12월 31일 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줄여서 기포누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기포누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이익여금. 얘네까지 자본금은 어떻게 변화해서 이 금액이 됐는지, 자본잉여금은 어떻게 변화해서 이 금액이 됐는지, 자본조정 어떻게 변화했는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익여금이 어떻게 변화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요 표가 바로 자본 변동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얘네 1, 2, 3, 4는요 다 이렇게 숫자로만 표현이 돼요. 1 재무상태표, 우리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숫자로 딱 보여줍니다. 손익계산서, 우리 1년 동안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남은 돈 얼마인지 숫자로 보여주고요. 현금흐름표도 우리 회사의 현금은 이렇게 흘러왔어요. 숫자로만 보여주고요. 마찬가지로 자본변동표도 이렇게 흐름 표로만, 숫자로만 보여줍니다. 우리 회사가 소송을 당해서 망할 위기에 있다든지, 우리 회사의 주된 거래처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여기 숫자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 글로 표현을 해주는 게 뭐다? 다섯 번째, 주석.
이렇게 5가지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실무에서도 얘네가 99%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가 거의 다예요.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들었어요. 누가? 짱구가 12월 31일 날.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딱 들이밀었죠. 너브리, 퍼로리, 뭐 기타 국세청이나 이런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니까 이거 어떻게 믿어? 가서 전문가의 도장을 받아와, 공증을 받아와 해서 도장을 회계사나 세무사를 찾아가서 도장을 꽝 받아온다고 했어요. 그러한 업체들 중에 그러한 도장을 받는 거를 외부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감사를 받는다고 해서 외부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 감사 이렇게 도장을 회계사의 도장을 받은 업체들은요. 그 중에서 일정한 기준이 되면은 이 내용들을 금융감독원에 보내게 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내용을요. 여러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시를 합니다. 자, 우리가 궁금해왔던 재무제표, 지금까지 말로만 보던 재무제표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은요. 이거 금융감독원의 공시된 사이트에 가면은 우리가 뭐 알만한 회사 아무데나 치면은요.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포스코 이런 알만한 회사들, 에듀윌 이런 데 치면은 자, 에듀윌 나올려나요? 네.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정한 기준이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매출 500억 그리고 자산 500억 이상이 되는 회사 같은 경우라면은 우리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요 다트라고 불러가지고요 FSS DART FSS OR.kr 사이트에 가시면은요 그 검색하는 데에다가 우리가 회사 이름을 치면은 그 회사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재무제표를 바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페이지는 232페이지. 자, 재무제표의 입수예요. 어떻게 너가 재무제표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한번 보고 싶은데 이거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니? 재무제표 입수하려면은요. 자, 밑줄 칠게요. 2000년부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제도에 의해서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 네모요. 및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네모, 기타 공시사항 네모. 얘네들을요 어디 가면 볼 수 있다고요? 그 옆에 나와 있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dart.fss.or.kr에 가면은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자, 네모 1 회사명 검색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여기 가가지고요 내가 검색하고 싶은 회사의 이름을 그 창에다가 회사 이름에다가 기록을 하면은요 자 웬만한 큰 회사들은 다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보시면은요 재무제표 그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러한 모양으로 사업 보고서부터 뭐 감사 보고서 그리고 뭐 재무제표 이런 내용들 다 우리가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랫줄 그림 아랫줄을 밑줄 하나만 칠게요. 금융감독원에서는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만 공시하고 있으며 자,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법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정한 사이즈가 되는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그 회사에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우리 이해관계자처럼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다 그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한 회사들은 큰 회사들은 외부 감사의 대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회사들은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12월 31일 날 재무제표를 만든 걸 가지고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되고요. 그걸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